안녕하세요. 오늘은 SQLD 자격증 문제풀이 무료 강의 82번에서 83번 그리고 86번에서 91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82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아래 EMP 테이블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실행한 SQL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니온올 문법과 관련한 문제네요. 두 개의 select 결과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중복 제거는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개 문장의 이네임 잡컬럼에 해당하는 알리아스가 다른데 유니온어를 쓰게 되면 첫 번째 select 문장에 알리아스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렬을 했는데 오더바이는 맨 끝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온올 위쪽에 해당하는 EMPNO 7369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에 7566 데이터를 찾고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순서대로 정렬하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에 있는 유니온올 알리아스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존스, 매니저, 스미스, 클락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83번, 다음 중 아래 테이블 1, 2에 대해서 SQL을 수행한 결과인 것은 지금 서브 쿼리 안에 보시면 유니온올과 유니온을 동시에 썼네요. 집합 연산자가 동시에 나오면 먼저 나온 연산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서브 쿼리 안에서 두 테이블을 연결을 시키고 마지막에 중복 제거된 상태로 밖에서 컬럼 1, 2를 그룹 지어서 개수를 세고 있죠. 그래서 요 안에 서브 쿼리 안에서 처음에는 테이블 1과 2에 중복 제거 없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유니온을 걸어서 테이블 1을 하게 되니 테이블 1과 2에 동시에 있는 데이터는 제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하니까 각각 하나씩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1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86번 아래와 같은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시스템적으로 회원 기본 정보와 회원 상세 정보는 1대1 양쪽 필수 관계임을 보장한다. 즉 회원 기본 정보에 회원 아이디가 있으면 회원 상세 정보에도 반드시 회원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회원 상세 정보가 회원 기본 정보를 참조하는 형태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회원 아이디 컬럼을 대상으로 회원 기본 정보 except 회원 상세 정보 연산을 수행하면 회원 상세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회원 아이디가 추출된다. 아니죠. 회원 상세 정보도 무조건 등록이 돼야 되는 형태니까 except 연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공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기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유니온을 연산을 하게 되면 둘 다 동일하게 회원 아이디가 존재하는데 유니온 O를 해서 중복 제거를 하지 않으니 원래 기존에 있었던 회원 기본 정보의 전체 건수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온 올 연산을 직접 해보면 이렇게 총 8개의 행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3번 회원 아이디 컬럼을 대상으로 인터섹트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 회원 아이디가 동시에 존재를 하니까 조인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의 건수는 같은 것끼리 조인이 되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결과의 건수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인터섹트 연산과 유니온 연산을 수행한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인터섹트를 해보면 이렇게 4건이 나오고요. 동시에 있는 아이디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유니온을 하더라도 서로 중복 제거가 돼서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7번 아래와 같은 데이터 상황에서 아래의 SQL을 수행할 경우 정렬 순서상 두 번째로 표시될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스타트를 C2 is null인 행에서 끊었네요. 그러면 C1이 1이고 C3이 A인 요 행이
C2가 너린 행이죠. 여기가 레벨 1이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레벨을 세팅을 해보면 Connect by Prior C1은 C2이니까 이전 레벨의 C1이 현재 행 C2와 동일하면 레벨 2를 세팅을 하겠죠. 그러면 레벨 2를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레벨 1의 C1 값이 1이니까 이 값과 동일한 C2의 행을 찾으면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되죠. 얘네가 레벨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행 4가 세팅이 됩니다. 근데 order siblings by C3DSC라는 구문이 나오는데 얘는 형제 노드 사이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레벨 사이에서 정렬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레벨이 동일한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서 정렬을 할 때 C3 내림차순을 해야 되니까 C3가 C인 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C, B, D 순으로 나와서 정렬 순서상 두 번째 표시될 값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습으로 보시면 제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요 레벨은 빼고요. A 전체를 조회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동일 레벨. 이 레벨은 살리는 게 좋겠네요. 일단 이렇게 레벨까지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레벨이 1이 되고 레벨 2 사이에서 C3가 정렬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다음 88번. 다음 중 오라클 계층형 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스타트 위드 절은 계층 구조의 시작점을 지정하는 구문 맞고요. 오더 시블링스 바이 절은 형제 노드 사이에서 정렬을 지정하는 구문이다. 앞에서 봤죠? 동일 레벨 사이에서는 정렬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방향 전개는 부모 노드로부터 자식 노드의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프리어 자식 노드는 부모 노드 이렇게 나오면 순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4번이 틀렸는데 루트 노드의 레벨 값은 1입니다. 다음 89번 볼게요.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SQL을 수행하였을 때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계층형 쿼리에서 조건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있냐를 묻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start with 매니저 사원 번호가 is null인 행을 레벨 1로 지정을 했네요. 홍길동 사원과 이병헌 사원이 레벨 1이 되고요. 레벨 2부터 세팅을 해보면 이전 레벨인 1의 사원 번호 001과 005 중에 현재 행의 매니저 사원 번호가 동일한 게 있으면 레벨 2로 세팅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6명 모두 레벨 2가 됩니다. 매니저만 다르고 동일 레벨이죠. 그리고 이제 조건절을 필터링 해야 되는데 계층형 테이블에서 스타트 위드 구문에 해당하는 행들은 조건과 상관없이 셀렉트가 됩니다. 그래서 레벨 2인 행들 중에서 입사 일자가 2013년인 행들만 거르면 돼요. 그래서 이순신, 이민정만 남게 되고 얘네들은 매니저가 홍길동으로 같고 홍길동, 이순신, 이민정끼리 형제 노드니까 여기서 오더 시블링스 바이 사원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3, 4 이렇게 나오고 스타트 위드 구문에서 같이 조회됐던 이병헌까지 나와서 1번이 됩니다. 실습으로 보시면 제가 사원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아까 문제의 계층형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층형 쿼리에서 레벨도 함께 조회를 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레벨 값을 사용해서 뎁스가 깊어질수록 공백을 5칸씩 줬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한번 조회를 해보면 홍길동과 이병헌인 행들이 레벨 1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순신, 이민정은 2013년에 입사한 사원들이므로 레벨 2로 같이 세팅이 되고 사원번호 순서로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90번. 다음 중 계층형 질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SQL 서버에서의 계층형 질의문은 CTE, 커먼 테이블 익스프레션을 재기 호출함으로써 계층 구조를 전개한다. 계층형 질의문은 CTE라고 해서 공통 테이블 표현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CTE라는 키워드가 코드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위드 구문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조회를 했던 거는 오라클이고, 오라클에서는 이제 커넥트 바이, 프리어, 그 다음에 뭐 스타트 위드 등을 써서 좀 쉽게 계층형 쿼리를 구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SQL 서버에서는 이런 문법들이 먹히지가 않아서 위드 구문으로 이제 재기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층형 쿼리 개념 강의에서 봤었던 그 쿼리의 예제로 MS SQL에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요. 위드 구문을 이렇게 써서 레벨 값을 주고, 레벨 값을 임의로 줬죠. 임의로 주고 이제 제기를 하면서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CT는 이제 셀렉트문을 미리 정의해서 이름을 붙여요. 맨 처음에 상위 부서 번호가 is null인 행을 이렇게 쓰고 나서 위드 구문으로 이렇게 임시로 이름을 만듭니다. 그냥 임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니온으로 합쳐요. 어떤 행을 합칠 거냐면 기존의 DPT CTE 테이블과 임시로 정의한 DPT CTE with 테이블을 조인해서 이전의 부서 번호와 이제 상위 부서 번호가 동일하면 이제 레벨을 플러스 1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 2, 3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CTE 구문을 활용해서 MS SQL에서는 계층형 구조를 조회를 합니다. 시험에서는 아마 커넥트 바이 프리어, 오라클 기준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구문을 MS SQL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번 SQL 서버에서의 계층형 질의문은 앵커 멤버를 실행하여 기본 결과 집합을 만들고 이후 재기 멤버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맞죠? 다음 3번 계층형 질의문에서 where절은 모든 전개를 진행한 이후 필터 조건으로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데 활용된다. 그쵸? 아까 예제로 봤었던 89번 문제를 보시면 입사일자를 이렇게 걸렀죠. 근데 스타트 위드에 해당하는 절은 모두 나왔으니까 where절은 모든 전개를 진행한 이후 필터 조건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데 활용된다. 맞는 말이죠. 다음 4번 오라클의 계층형 질의문에서 프리어 키워드는 커넥트 바이 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리어 자식은 부모 형태로 사용하면 순방향 전개로 수행된다. 순방향 전개로 수행된다까지 맞는데 지금 프리어 키워드는 커넥트 바이 절 뿐만 아니라 셀렉트 절이나 웨어 절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아까 89번 예제로 한번 보시면 얘를 이 뒤에다가 셀렉트 절에도 이전의 사원 번호가 뭐였는지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를 매니저 사원번호 앞에 붙여볼게요. 그러면 프리어 사원번호, 이전의 사원번호가 매니저 사원번호랑 동일하죠. 그래서 레벨 2가 세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 절에도 쓸 수 있고 웨어 절에도 써서 필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91번 아래 부서와 매출 테이블에 대해서 SQL 문장을 실행하여 아래 결과와 같이 데이터가 추출되었다. 다음 중 동일한 결과를 추출하는 SQL 문장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부서 매출 테이블이 있고 결과 집합이 나와 있네요. 부서 테이블을 프롬절에서 괄호를 열고 서브 쿼리 안에서 계층형 쿼리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매출 테이블과 아우터를 걸었네요. 매출 테이블은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하고 메인은 계층이니까 계층 테이블인 부서부터 조회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결과 집합을 보시면 레벨 1인 행이 부서 코드가 120인 일본 지사네요. 그리고 레벨 2가 지점과 아시아 부가 있는데 일본 지사 위로 역방향 전개,
일본 지사 밑으로 순방향 쿼리로 전개를 해서 뭔가 합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쿼리를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레벨 1인 행이 부서 코드가 120인 일본 지사니까 스타트 위드 부서 코드는 120이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서브 쿼리 안에서 요 스타트 위드 부서 코드는 120이 돼야 되는데 일단 2번, 3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정답에서 제외가 되고요. 1번,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서 테이블을 조회를 해볼게요. 부서 테이블을 하나 조회를 해서 하나 띄워놓을게요. 1번은 뭔가 부서 코드 120 잘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4번을 보시면 4번도 부서 코드가 120인 행이 들어가 있긴 한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위드절에 서브 쿼리를 썼어요. 스타트 위드절에도 서브 쿼리를 쓸 수 있어요. 요 서브 쿼리의 결과가 120이면 후보군에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스타트 위드절에 일단 서브 쿼리 요것만 한번 봐볼게요. 부서 코드가 120으로 시작했어요. 일단 부서 코드가 120인 일본 지사가 레벨 1인 행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 지사가 120, 상위 부서 코드 100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레벨 2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커넥 바이 프리어 절에 따라서 한 행씩 스캔을 합니다. 이전의 상위 부서 코드, 프리어 상위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니까 이전의 상위 부서 코드, 즉 레벨 1의 상위 부서 코드, 레벨 1이 여기죠. 레벨 1의 상위 부서 코드인 100과 동일한 부서 코드를 찾으면 그 행이 레벨 2가 되겠네요. 그럼 부서 코드가 100인 행이 요거예요. 100 아시아부 상위 부서 코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웨어절 필터는 아까 계층형 쿼리 개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개를 다 하고 나서 조건을 필터링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웨어절은 없다고 보고 부서 코드가 120이고 프리어 상위 부서 코드에 따른 결과를 한번 요 서브 쿼리만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두 행이 나오게 되죠. 스타트 위드절 부서 코드 120행 그 다음에 이전에 상위 부서 코드와 동일한 부서 코드 100인 부서명 아시아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웨어절로 상위 부서 코드가 is null인 행을 걸렀어요. 웨어절로 거르게 되면 부서 코드는 100인 행이 나오겠죠? 지금 모든 컬럼을 셀렉트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부서 코드. 그러면 서브 쿼리의 결과 집합은 뭐가 되나요? 100이 되죠? 그래서 스타트 부서 코드, 스타트 위드 부서 코드는 100으로 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1번에서는 지금 유니온절로 묶었어요. 일단 스타트 위드 부서 코드 120 잘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전의 상위 부서 코드는 부서 코드래요. 그러면 부서 코드가 120인 행, 요 일본 지사. 아까의 결과와 똑같겠네요. 이렇게 나오죠. 1번, 2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지사 기준으로 얘는 역방향 전개를 한 거죠. 프리어 뒤에 부모 컬럼이 왔으니까 역방향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아시아 부인 행이 레벨 2가 되었어요. 그래서 역방향 전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셀렉트절, 유니온절 밑에 있는 셀렉트절을 실행을 해보면 얘는 정상적으로 순방향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지사 밑에 있는 도쿄 지점, 오사카 지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 지사가 지금 두 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스타트 위드절 때문에 일본 지사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유니온으로 중복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서 코드로 매출액 테이블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했는데 매출 테이블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있고요. 부서 코드로 조인을 했어요. 아까 얘를 조회를 해보시면
부서 코드가 100, 120, 121, 122. 100이랑 120은 부서 코드 요 매출 테이블에 없고 121, 122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걸면 얘네들은 매출액이 안 나오겠고 얘네들은 값으로 세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오더 바이까지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결과 집합과 동일한 SQL문은 1번이 됩니다. 정답은 쉽게 찾았는데 이제 쿼리가 좀 복잡해 보여서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2번에서 start with 부서 코드가 100인 행을 시작점으로 하게 되면 부서 코드가 100인 행이 어떻게 되죠? 아시아 부인 행이 레벨 1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자리를 좀 헷갈리게 해놨네요. 근데 해석은 똑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전의 부서 코드입니다. 이전의 부서 코드. 레벨 1의 부서 코드가 100이었어요. 이 100이 상위 부서 코드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면 걔가 레벨 2가 되겠죠? 그러면 백인행을 걸러보면 한국지사, 일본지사, 중국지사 이렇게 3개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2인 행은 한국지사, 일본지사, 중국지사 이렇게 돼 있고 레벨 3을 세팅을 할 때는 레벨 2에 해당하는 부서 코드 110, 120, 130에 해당하는 값이 상위 부서 코드에 있으면 레벨 3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점 110으로 세팅돼 있으니까 레벨 3이고 도쿄 지점도 셋 중에 하나 속하니까 120이 이렇게 레벨 3으로 세팅이 되고 120, 130, 130, 130, 130 그래서 나머지 지점들이 다 레벨 3으로 세팅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출액 테이블을 조인을 하니까 결과 집합을 전체를 보시면 이런 결과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얘는 부서 코드가 121인 행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역방향 전개를 했어요. 부서 코드가 121 도쿄 지점이네요. 도쿄 지점이 레벨 1이 될 거고 이 서브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 도쿄 지점 레벨 1 기준으로 역방향 전개를 해보니 도쿄 지점 위에 일본 지사가 있고요. 이전 레벨의 상위 부서 코드 122 부서 코드 120과 동일하니까 레벨 2로 잘 세팅이 됐고 또 레벨 3에서 보시면 이전의 상위 부서 코드가 100이니까 그 100과 동일한 부서 코드 아시아부가 레벨 3으로 세팅이 잘 됐어요. 여기서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게 되니까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계층형 문제까지 해서 91번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